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환 변리사입니다. 특허법 강의 입문 1순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잘 보고 오셨죠? 입문 강의 총 9개 강의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변리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 특허법 전문가가 되어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IP 관련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실 수 있고 자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변리사 시험을 전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1차 시험 통과를 해야 됩니다. 특허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특허 제도가 뭔지, 그래서 제도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있으며 그 개념들에 대해서 어떠한 용어들이 있는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이 개념, 이 용어들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세계관을 그리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아마 이제 변리사 시험 막 진입을 하셔서 기본 강의를 듣고 계실 때 민법 딱 듣고 이제 특허법 난 힘 빡 해서 정리해야지, 아주 이 긴장감을 갖고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호흡은 깁니다. 이거 굉장히 장기 레이스예요. 잠깐 이제 긴장감 내려놓으시고 부담감 없이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법 강의라고 하는 이 기본서 교재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서 들어주셔도 되겠고, 근데 제 기본적인 취지는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입문 1순환 강의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보는 이 전자칠판 자료가 PDF의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충분해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전공 과목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전공 과목의 학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 나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적혀져 있는 공부해야 되는 우리 학습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정갈하고 심화적인 학습, 이해,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목과 달리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 많이 몰리는 과목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과목이 어떤 종류의 과목이 있냐? 교수님도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물론 재밌게 제가 얘기한다는 뭐 그런 자화자찬 같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도 말씀을 재밌게 하셔서 수업도 별로 지루하지 않고, 내용의 수준도 그 학습 그 강의 내용의 수준도 엄청나게 심도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점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출석만 잘해서 잘 듣기만 하면 학점이 이게 잘 따라오는 그런 종류의 과목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교양 과목을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인문순환 강의 때는 가능한 한 부담감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도 좀 빨리 잘라내려고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 있는지, 어떤 용어가 있는지 아주 정갈하게 심도 있는 학습이나 이해 이런 건 필요는 없지만,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거구나. 이 개념은 어떠한 취지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건 정도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설명 정도만 가볍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설명이 아주 정갈한 설명이실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 취지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은 특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제도, 전 세계 각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운영하는 걸까요? 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특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특허법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이것부터 이해하셔야겠죠. 특허 제도 왜 운영하는 걸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왜 각 국가가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허 제도에 본론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더 상위범주 개념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식재산권이 뭐죠? 지식재산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용어예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1강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 특허 제도의 전반과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담감을 살짝 낮추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식재산권이 뭘까요? 간단하겠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일 거예요. 그럼 지식재산은 뭘까요? 지식재산은 뭘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걸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다?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형. 형태가 없다. 반대말 형태가 있다. 유형의 재산. 이겠죠? 우리 일반적인 권리는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권이죠. 여러분 거죠.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물건이죠.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고 없고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형태가 있으면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이 말인즉슨 점유가 가능합니다. 내 거 내 품속에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무형의 지식재산은요. 내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점유가 가능하나요?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형의 지식재산을 객체로 하는 모든 권리를 넓은 의미에서 지식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다 깊이 들어가 보자. 우리 더 깊이 들어가서 특허 제도까지 가야 되니까 보다 깊숙이 들어가 보자.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무형의 지식재산을 객체로 하는 모든 권리가 지식재산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또는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서 부여가 되고 보호받는 권리이거나 또는 국가 간의 조약에 따라서 그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서 부여가 되거나 보호가 되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지식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법률로서 제도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지식재산권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까요? 여러분들이 정신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자체로 돈이 되나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 쉽게 돈이 되냐라는 거잖아요. 돈이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신활동의 창작물이 우리나라에서 특정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우리한테 권리를 줬어요. 국가에서 권리를 줬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지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걸로 경제적 가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위를 권리로서, 법률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무형의 지식재산, 내 정신활동의 창조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등의 행위, 이게 무슨 말이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행위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경제적 이익을 네가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위를 보호해 주겠다. 이게 지식재산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정신활동 등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재산을 법률 등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보호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식재산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독점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지식재산권은 크게는 지금 세 가지 권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공부하려고 하는 건 얘죠. 산업재산권은 뭘까요? 인간의 창조적 활동 중 산업 분야에서 산업활동과 관련된 산업활동이라고 할까요? 산업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행정부처가 담당을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에서 담당을 할 거고요. 저작권은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익숙하시죠?
처음 들어본 단어는 아니실 거예요. 얘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창조물을 객체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산자부가 담당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문체부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크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현대 기술 사회에서 과학의 발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개념이 신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식재산권도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들이 새로 마련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갖고 보호를 해주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는 보다 본론적으로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어떠한 창작물을 보호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이바지, 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술이 보호 객체가 될 것이고 이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이 두 가지죠. 옳고 두 가지죠. 특허권과 실용신앙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네들 같은 선상에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관계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둘 다 기술의 성격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특허권이 보다 오랜 기간 강력한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큰 권리예요. 그럼 반대말로 실용신앙권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약한 지위를 보장해 줘요.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술의 내용을 갖고 상대적으로 고도한 기술, 그 창작의 결과물이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기술을 발명으로서 특허로 보호를 받고 상대적으로 고도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용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이라서 특허로서 보호받기에는 기술의 고도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아요. 애매해요. 특허로 보호받기엔 애매합니다. 그래도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권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용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술의 내용들은 고안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제가 동종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호 객체가 사실상 같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 그리고 산업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판매되고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제품에는 기술적 요소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디자인도 창작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자인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디보법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이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하는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품의 명칭 또는 표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표라고 하고 상표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각각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동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산업적으로 쓰려고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창작적 요소 중에 예를 들어서 엔진 제어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등등의 이 차량과 관련된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은 뭐로 보호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까?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이런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은 아니겠으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용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백미러, 컵홀더 이런 내용들 있죠. 라이프 사이클은 짧지만 실용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주변 계량 기술은 실용신안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둘 다 기술이에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제품이 운동될 때 기술만큼 중요한 게 외관이죠.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게 무엇이다?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 제품 명칭은 무엇이 될 것이며 브랜드 명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상표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 명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제작사 명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 특허가 뭘까요? 특허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특허가 뭡니까? 특허라는 단어 이번에 처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특허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변리사 공부한다며? 특허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지금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특허가 뭘까요? 특허가 뭘까요? 아마 변리사 시험 등을 통해서 특허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발명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독점적 권리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런 일반 상식에 기초한 정의가 아니라 특허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체제어한 건 알겠어요. 무체제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발명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잖아요. 권리를 부여한대요. 누가 부여할까요? 누가 부여할까요? 누가 부여할까요? 발명자가 어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나왔는데 권리를 부여한대요. 누가 부여할까요? 국가가 부여합니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권리를 부여해요.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그 국가 기관이 특허청이죠. 산업통상자원부 하위 부처인 특허청이 담당을 해서 특허권을 부여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의 근거에서요. 법률의 근거에서.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군가의 그 창조적 활동,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기술적 성격을 갖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에 특허를 부여할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는 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가보죠. 특허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특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이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특허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법조문을 뜯어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우리 특허법 법제 하에서는 특허권에 대해서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문 노트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은 뭐 조문 노트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특허법 치셔가지고 이 네이버 가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특허법 법조문 쭉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백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특허법 94조에서 특허권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특허권이 어떤 권리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리자면 인문 강의에서 이렇게 법조문 가끔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즉 기본 2순환으로 들어가서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뜯어보면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딱 그 정도만 인지해 두시죠. 우리가 이 인문 1순환에서 우리가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보는 법조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조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조문을 다시 봤을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법조문이겠구나 라는 느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이거 기본 2순환 가서 다시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감 전혀 안 가지셔도 됩니다. 94조 한번 살펴볼게요.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허권이 어떠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사람이겠죠. 특허권을 획득한 사람, 국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겠죠. 업으로서가 무슨 의미일까요? 업으로서. 지금 뭐 학술적인 지식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으로서 어떻게 파악되시나요? 기본적인 취지부터 가시죠. 특허 제도는 산업재산권에 따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산업 발전을 위한 거예요. 업으로서의 의미는 아마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해석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죠. 그리고
이 특허를 받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독점하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발명,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는 너만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88조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이 얼마나 존속하는지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한테 재산권을 줄 건데 영원히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특허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로 비영구적인 권리다라는 거예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줄 건데, 재산권을 줄 건데 영구적이지 않은 일정 기간만 주겠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허 발명을 너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지위를 너한테 인정해줄게. 권리로서 보호해줄게. 너만 그 기간 동안 쓰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근데 일정 기간 동안만. 이해되시죠? 법률에서는 특허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와서 특허제도 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해를 하고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을 특허법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이건 뜯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목적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궁극적인 목적은 얘예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우리가 산업입법이라고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정된 법률이다. 입법된 법률이다. 산업입법이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거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인 중간 수단은 뭘까요?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수단은 뭘까요? 일단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룸으로써? 발명을 다룸으로써. 발명이 특허제도의 객체입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누군가의 연구 개발의 성과물일 거예요. 이걸 갖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겠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발명을 국가가 법률로서 다뤄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겠다. 어떠한 작용을 국가가 유도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공산주의, 독재주의 국가처럼 야, 너 이거 개발해, 너 이거 개발해, 너 이거 개발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일단은 발명을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발명의 창작을 유인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방식으로. 보호, 장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주겠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특허 발명 네가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줄게. 너 혼자 사업할 수 있게 해줄게. 다만 일정 기간 동안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명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명을 특허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 장려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엔드예요, 엔드. 보호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용을 도모한대요. 발명이 쓸 수 있게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쓸 수 있게 이용을 도모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의문점이 들어야 되냐? 얘네 둘이 좀 모순되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호 장려한대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데 어떤 권리를 부여합니까? 독점권을 부여한다며요. 너만 쓸 수 있게 해준다며요. 한 사람은 특정인에만 쓸 수 있게 해준다며요. 근데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면 너만 써. 다른 사람은 쓰지 마. 우리가 일반 상식상 국가의 역할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식상 사회통념상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점을 막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일 건데 여기는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을 도모한대요. 모순처럼 느껴지시죠? 느껴지셨나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특허제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권리를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을 공개시키는 겁니다. 기술을 공개시키는 거예요. 기술 공개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야씨 무슨 뜬금없이 이용을 도모한다는 게 기술 공개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허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들이랑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특허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을 해볼게요. 누군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또는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 특허법상 표현으로는 과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의 성과물이요. 그럼 이걸 갖고 돈 벌어야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 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 창출해야 될 거예요. 이게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용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특허 제도가 없으면 얘네들이 호시탐탐 살펴보고 있네요. 호시탐탐 살펴보고 있네요. 제품화하는 순간, 그래서 얘를 시장에 꺼내는 순간 동종업계 경쟁자들이나 그 이외의 제3자들이 이 사람의 발명을 모방하기 시작할 거고요. 스스로 제품화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얘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겠죠. 그럼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명을 꽁꽁 감춰야죠. 꽁꽁 감춰야죠. 그쵸? 기술 내용을 꽁꽁 감춰야 되잖아요. 자신의 산업적 실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 실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연구 개발의 성과물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비밀의 영역에 있다고요. 비밀의 영역.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술을 공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공개해라. 야, 특허 제도를 통해서 다 같이 알자. 이 기술, 네가 완성한 이 기술 다 같이 알자. 근데 이게 독재적으로 강조적으로 할 수 있는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유인해야 돼요. 어떻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특허 제도를 관통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특허 제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특허란 무엇이다?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 의해서 부여받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순 같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특허법은 산업 발전이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을? 객체로 해서요. 발명을 객체로 해서요. 발명을 보호 장려합니다. 어떻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엔지니어들, 발명가들,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발명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 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어도 자신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향유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거예요. 다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기술은 특허 제도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수많은 지식재산권 관련된 교수님들의 교과서 중에 한 표현이 저한테 딱 와닿는 표현이 있었는데, 특허는,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특허는 발명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이다. 내가 권리를 줄게. 넌 대신 기술을 공개해. 라는 표현으로 특허를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술 공개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허 제도는 기술을 공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개발의 성과를 모으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계속해서 기술 내용을 축적시키고 싶은 겁니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주잖아요.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은다. 기술을 축적시킨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일정 기간 동안 너 혼자 쓸 수 있게 해줄게.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이거 다 같이 쓰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같이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특허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공개가 되면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또는 경쟁업체 입장에서 또는 다른 기술 분야의 사업가다라고 하더라도 그 특정 기술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기술 정보 문헌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연구 개량의 촉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공개 기술이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같이 쓰일 수 있게 공개 기술이 활용되도록 함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 공개의 반대말이 뭐죠? 이제 비밀 상태로 두지 말고 다 같이 아는 걸로 하자. 꺼내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특허제도의 본질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 모든 개념들을 이 취지에 비추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서 부여받는 권리다 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 방금 이 상황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구 개발의 성과에 대한 법률로서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타인의 기술, 모방, 제품화, 이윤 창출 등을 막기 위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냐? 특허청에 국가에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특허청에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허청에 나 이거 심사받아서 특허권 얻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 다만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법률적인 계속 용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의사표시라고 했는데 그냥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내는 겁니다. 서류 내가지고 이거 심사해서 특허 부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신고서 같은 거예요. 신고서 같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특허 제도를 이해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특허 출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를 부여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지만,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지만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된다? 제가 특허 제도를 통해서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 라는 의사표시가 특허 출원입니다. 기술 공개를 전제로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발명이라고 하는 건 무체제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 이 박특허라고 하는 이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고요. 그럼 특허청은 어떻게 심사를 하죠? 그리고 등록된 이후에는 권리의 범위, 권리 영역을 어떻게 정하죠? 이거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특허 제도 하에서는 이 발명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판단이 되기 위해서, 권리의 영역, 권리를 정하기 위해서 문서화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언어화해야 돼요. 언어화. 문헌으로 기재해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언어화해서. 이 기술의 내용이, 내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언어화되어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특허청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강력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한테는 이 장벽이 생기죠. 장벽이 생기죠. 다른 경쟁업체나 제3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기술이 일단 공개는 되겠죠. 그래서 사업가 입장에서는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과정에서 국가 입장에서 독점권을 얘한테 줌으로써 얘한테만 이익을 주고 얘가 독점적 이익을 그냥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얘만 보호해 주는 걸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기술 문헌 정보를 얘한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헌이 공개가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걸 출원 공개 제도라고 하는데, 그 공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을 공개한다고요. 제3자 또는 경쟁업체한테.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업적 실시를 통해서 저 발명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겠으나 기술 정보 획득이 가능하죠. 아, 제가 저런 식으로 특허 얻어가지고 제품에 적용을 했구나.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봐야겠다.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얘가 이 업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 분야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술 분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이 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특허들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특허 문헌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점이 크게 문제가 됐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기술 동향도 파악할 수 있죠. 기술 정보를 획득해서 연구 개량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 개발의 성과로 나온 또 다른 기술을 얘네들 특허청에 또 출원하고 또 기술 문헌 정보 얘를 획득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기술 문헌, 기술 정보의 총량을 계속해서 증가가 되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비밀로 두지 말고 다 같이 알도록 하자. 너한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권을 줄게. 그러면 기술이 공개되면 누군가 그 내용을 갖고 기술 정보 획득하고 기술 동향 파악하고 연구 개량을 함으로써 또 다른 기술 발전을 유인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또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도 공개되고 또 다른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가 특허제도의 본질이다 라는 것만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1강에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큰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발명자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연구 개발의 성과를 갖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타인의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고요. 제3자 입장에서는 비록 이 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기술 장벽이 생기기는 했으나 제3자 입장에서는 기술 정보를 획득하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본 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군사력만 기준으로 국가 간의 경쟁력, 국가 간의 파워를 정하는 건 아니죠. 물론 군사력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현대 기술 사회에서는 군사력 못지않게 오히려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기술 경쟁력이 될 거예요. 국가 간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군사력 일단 논외로 하겠고요. 기술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돈입니다. 그죠? 결국엔 돈이겠죠. 돈. 돈, 돈,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기술 경쟁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대답을 이제 해보죠. 이제 해보죠. 특허란 뭡니까, 여러분들?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법률을 통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왜 부여할까요? 왜? 발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발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떠한 발명을?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발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자에게 무슨 권리를 부여하냐? 무슨 권리를 부여하냐? 일정한 기간 동안, 영구적이지 않고 딱 일정 기간 동안 그 발명에 대한 실시, 여기서 실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시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이 지위를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다 라고 특허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서 부여하는 권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모든 문장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특허 제도의 본질이에요. 이거부터 이해하시고 특허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수박 겉핥기 방식으로 특허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장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도를 들어가기 때문에 나 특허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겉만 핥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회독을 한번 또 하고 또 하고 공부할수록 좀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가 일어나갈수록 더욱더 점진적인 실력 향상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 모든 문장.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을
그래서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도 해봐야겠죠. 그리고 공개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나 혼자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니에요. 특허 제도를 통해서 공개한 자에게 영구적이지 않은,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독점 배타권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점 배타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발명에 대한 실시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 지위를 국가가 담보해 주는 거,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해 주는 그 권리다. 이게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정의가 어떻게 되냐는 저 말고 뭐 다른 정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특허법 원론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이라고 하는 객체를 갖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요. 대신 기술을 공개시키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발명을 우리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공개했기 때문에 그 기술 정보를 획득하고 기술 정보를 활용해서 연구 개발을 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할 거고요. 발명이 창출되면 또 특허로 보호받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려하고, 그럼 또 이게 활용이 될 거고, 또 기술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기술 문헌 정보에 기초해서 또 새로운 발명이 창출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국가별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게 특허 제도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허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암기하실 것도 전혀 없지만 이해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특허 제도를 운영할 때 적용이 되는 원칙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 우리나라 특허법상 제원칙이다라고 명명을 해놨는데, 이 제라고 하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모두 제자예요.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적용되는 특허 제도의 운영이 되는 모든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특허법 강의 기본서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뭐 제원칙 이런 말, 아니면 또는 제항변 이런 말 몇 번 보실 적이 있으실 건데, 여기서 말하는 제는 그냥 모두 제자예요.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 번에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허 제도는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얘랑 구분되는 개념이 은혜주의입니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권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발명을 완성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국가가 혹시 당신 이런 거 발명 기술 개발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그 완성했다라는 자체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발명을 한 사람이 발명에 대한 보호, 즉 권리를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권리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지만, 이거 생각하세요. 발명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특허법상 특허권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요구해야 돼요. 특허를 부여해달라는 행정 절차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 요구하는 행위, 의사표시 행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허 출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행위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 행위를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이 안에는 어떤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특허 제도는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출원했다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에는 내가 내 발명, 여기 적혀져 있는 기술 내용 공개할게요. 그것을 전제로 특허를 부여해 주십시오. 특허를 요구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특허 출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이라는 말 앞으로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냥 서류 내는 겁니다. 그 필요한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뭐 서지적인 사항들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겁니다. 뒤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또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권리를 부여해서 이런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허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점적 권리는 단순히 권리를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특허청에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걸 등록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주의에 따라서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제3자의 진입이 오방실시가 불가능해지는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걸 등록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등기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특허권의 효력이 다른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설정 등록을 받아서 담보가 되어야만 그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 특허제도는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은 무심사주의예요. 이거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심사주의라고 하는 말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특허권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발명, 모든 출원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출원이 있게 되면 특허청에 심사관이라고 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심사관님들이 각각 그 사건마다 배정이 돼서 얘네들이 심사하게 돼요. 그래서 특허 요건이라는 것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 요건이라고 하는 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 발명이 이 출원이 또는 이 사람이 출원을 한 사람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요건을 심사해서 특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심사 결과가 나오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허 요건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관의 심사 사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 특허를 부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이런 심사 없이 법률상 규정된 방식에 맞춰서 서류만 제대로 제출되면은 일단 등록을 시켜주겠고 그 이후에 권리를 무효로 만들 것인지 다른 행정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무심사주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주의, 특허 요건을 심사해서 특허 여부 결정이 나오고 특허를 부여하겠다라는 행정처분이 나오면 그때 설정 등록됨으로써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발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특허가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 특허를 부여해달라는 의사표시도 해야 되고요. 즉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이 특허 청구의 절차를 총칭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합니다. 특허청과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해요. 그리고 이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특허 부여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설정 등록하고 뭐 이런 절차들 있잖아요. 이런 절차들은 발명을 객체로 하죠. 발명은 무체제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체제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박특허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언어화돼야 된다. 특허 출원한다라고 하는 신고서도 제출이 돼야 되지만 이 발명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이걸 명세서라고 해요. 명세서. 이 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명세서가 지금은 무엇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무엇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정 절차를 해주세요 라는 서류와 함께 특허 출원을 할 때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라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돼요. 특허 출원서는 나 이거 특허 출원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신고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은 얘입니다. 명세서. 그래서 특허 청구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특허법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모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거죠. 특허청은 일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과 함께 수수료 납부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 교재 보거나 강의 들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특허 출원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좀 낯설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특허법상 요구된 서면과 함께 돈 낸다라는 거예요. 서면 제출하고 돈 낸다. 이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다라는 겁니다. 각 절차의 종류마다 어떠한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 수수료는 얼마큼 제출해야 되는지 다 다른 거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서류 제출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발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적은 서면은 뭐다? 명세서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권리주의, 국가의 권리를 요구해야지 권리를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무체제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제3자한테도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권리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등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주의. 그리고 모든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주의.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는 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서면주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특허 제도는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기술 내용을 언어로서 적어서 특허 문헌을 제출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청은 이 기술 내용을 공개해서 제3자가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모든 특허 출원의 내용을 공개함이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 하는 건 예외가 있겠죠. 그런 예외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해당하는 진도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연구, 개발, 그리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대원칙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출원주의가 뭘까요? 출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서서 특허 출원이라는 개념 배웠다. 그죠?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였어요. 특허 출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허권을 부여해 주세요라는 출원이겠네요. 실용신안 출원은요? 실용신안을 부여해 주세요라는 출원이겠네요. 상표 출원은요? 상표를 부여해 주세요라는 출원이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출원을 해야 된다라는 주인 건 알겠는데 먼저 출원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특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최상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같은 내용의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둘이 같은 내용의 발명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얘도 출원했고 얘도 출원했어요. 국가 입장에서, 특허청 입장에서 보니까 저 발명 자체가 특허를 부여하기에 충분히 우수한 기술이에요. 그럼 얘한테도 권리 부여하고 얘한테도 권리 부여해야 될까요? 이게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형의 기술적 사상, 무형의 기술 개발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 기술적 범위, 그 영역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며. 하나의 기술 범위 내에서 한 명만 쓸 수 있게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같은 무체제화에 대해서 중복 권리가 발생하죠. 배제해야 될 거예요. 이 중에 한 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중복 특허 배제 원칙이라고 해요. 하나의 기술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서 중복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중복 특허 배제 원칙입니다. 이게 구현이 돼야 돼요.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원리가 타당하다라고 보이나요? 어떤 실체적인 정의, 그리고 진정한 선발명자를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면은 먼저 누가 발명했는지에 따라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이릉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아니에요. 선발명주의가 조금 더 정의로운 원리로 보이기는 해요.
그죠? 실제로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는지랑 불문,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따져보아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정의로워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특허처 입장에서 선발명주의를 대원칙으로 하자면 사실 누가 먼저 연구개발의 성과물로 발명을 완성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차의 안정에 반할 수 있습니다. 특허처 입장에서 얘도 얘가 언제 발명했다라고 하고 얘도 얘가 언제 발명했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명주의에 의하다면 내가 일단 먼저 발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발명을 완성을 했어요. 그럼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위, 유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인 즉슨 특허 제도를 통한 공개가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선발명주의는. 근데 특허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빠른 조속한 기술 공개를 유도하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먼저 출원해라. 먼저 출원한다라는 말은 뭐였죠? 기술을 공개함을 전제로 권리를 부여해달라는 의사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출원한다라고 하는 건 특허청에 내가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발명의 조기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에는 선출원주의가 부합해요. 절차의 안정적인 측면이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보더라도 동일 발명에 대해서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 즉 먼저 기술을 공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특허청에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사람들이 기술 개발을 완성했을 때 특허 출원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나 빨리 출원해야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허 제도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IP 강대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도 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나라 특허법상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양한 내용 살펴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특허 제도의 본질, 특허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서 리뷰 간단하게 해보시고 잠시 쉬셨다가 2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어떠한 발명, 어떠한 출원, 어떻게 기재된 명세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체 심사 사항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으로서 특허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특허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기 앞서서 필요한 개념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들을만 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부담감 없이 이 인문 강의 짧은 호흡으로 그냥 빠르게 쫙 수강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